자, 요즘 파월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역사적인 미국의 채권 가격 고금리에 대해서 내버려 둘 거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자, 파월이 18일 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한 말 중에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채권 금리 상승이 금융 여건을 제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5%를 넘어서려고 하는 역사상 최악의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금리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지만은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 이런 채권 금리가 높은 것은 금융 긴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금융 긴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인플레가 높은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향후 한 1, 2년 동안 인플레 상승에서 채권 금리가 그야말로 인플레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채권 자경단, 그래서 흔히 이제 비질란테라고 말하는 무슨 영화 제목에도 있지만은요. 이 본드 비질란테라는 인플레이션이나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채를 대량 팔아버리는 투자자들.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지 못할 때 이제 끼어드는 그런 지금 세력들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으니 우리가 채권을 대량 팔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야누스 캐피탈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 경제가 지금 채권 가는 꼴을 보면 급격하게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일각에서는 폭탄이 터진다면 여기서 터질 건데, 지금 부동산 부실 규모가, 상업용 부동산 부실 규모가 800억 달러에 육박해서 10년 새 최대를 차지하고 있고, 원격 근무 타격으로 오피스 자산이 부실이 41%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초고속 급등이 두려운 이유는요. 기준금리가 무의미할 정도로 국채금리가 통제불능 상태로 가고 있고, 연준도 국채 고금리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놔버리고 올라탄 형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서는 도대체 미국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냐?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저렇게 오르는 것은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많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260조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지금 국채를 이자를 갖다가 갚아야 될 돈이 미국의 국방비보다도 더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은 한마디로 미국이 33조 5천억에 이르는 국가 부채를 방만하게 관리해왔고, 그럼에도 올해도 또 260조가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쌓인 적자를 전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소화를 하는데, 이제 해외에서 미국 채권이 소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안 사고 있어요. 중국은 오히려 팔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의 수요는 줄어들고 미국 국채의 공급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국채 보유량을 줄이려고 양적 긴축 QT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연준이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국채를 팔고 있고, 자, 일본도 지금 일본 은행이 자체적인 일본 국채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일본 국채로 돌아서고, 중국은 미국이 밉다고 지금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또 아랍도 지금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돈 쓸 때는 여기저기 전쟁이고 난리가 났는데 돈을 마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를 팔아먹으려면 이자를 덤뻑 높게 책정해야 비로소 팔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자, 미국이 국채 금리를 낮추려면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막 살아오다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의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의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회사채 금리도 그걸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보유한 미국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해야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폭등하면 미국의 은행들이 보유한 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해서 거기서 적자가 발생해서 부도나는 은행들이 많을 거고 또 은행들은 자기가 조달하는 자본 비용이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점점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개인이나 기업한테 돈을 안 빌려주고 미국의 모기지 론도 지금 8%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누가 돈을 빌리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테크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차를 사고 그리고 집을 사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사는 것조차도 전부 이 할부 카드 등으로 사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소비 위축도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것이 미국이 뭐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건 빚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라는 것은 개소리예요. 지금까지 그게 나타날 파국적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헛소리고 비구이안 사태나 흥다 사태를 수습할 거라고 했지만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도 또한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가 통제를 벗어나버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갖고 간다면 이제 이것이 가져올 연쇄적 파산이 곳곳에서 엄청나다. 기업, 개인, 그리고 부동산 등에서 연쇄적 파산이 엄청날 거다. 수습되지 않는 미국의 국채 고금리, 장기 지속 이것이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삶을 파괴할 거라고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나는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우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